라플라스 트랜스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미분, 데리버티브와 함수의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겠습니다.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그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으로 exponential minus st, ft 0과 무한대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항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exponential minus st를 t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s가 이제 개수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항은 플러스 s 해서 이 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무한대에서는 이것이 0으로 가버리니까 없어지고, 0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f0라는 항이 여기에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항과 그 다음에 f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를 곱한 것과의 합으로서 그 f의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표현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이 나타납니다.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자신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s를 곱하고 거기다가 그 함수의 t가 0일 때 함수의 값을 이제 빼기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데리버티브에 대한 우리가 유도 결과입니다. 이 식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계된 여러 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럼 2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미분은 1차 미분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S, L, F' 빼기 F'0. 그 다음에 이제 L, F''는 이제 S, L, F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F0 빼기니까 이걸 괄호 속에 넣고 이제 정리해내면은 2차 미분은 자신의 이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 제곱을 곱하고 그 다음에 F0에 S를 곱해서 빼고 그 다음에 F'0를 이제 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미분인 경우에는 fs 빼기 f0가 되고 2차 미분인 경우에는 s 제곱에다가 fs 빼기 sf0 빼기 f'0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n차 미분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우리가 이 얻은 식들을 이용해서 다른 좀 까다로운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쉽게 한번 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 sin 오메가 t가 있습니다. 이것은 t가 0일 때 0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은 sin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t가 0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2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오메가 제곱 그리고 이제 t 사인 오메가 t가 이제 얻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그랬던 이 t 사인 오메가 t가 두 번 미분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번 미분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f0도 제로고 f'0도 제로니까 이 2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 s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분을 한 것이 보니까 이 w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오메가 제곱 그러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t 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 L 괄호치고 F 요 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S제곱 W제곱 분의 2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코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제 지난 시간에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S제곱 오메가 제곱의 역할로 치고 제곱에다가 여기 이제 분모에 들어가게 되고 분자는 이 오메가 S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적분한 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보겠습니다. ft를 0에서 t까지 이제 적분한 것을 우리가 gt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g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이제 ft가 이제 얻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g0 그러니까 적분이 제로에서 제로니까 이거는 이제 0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증명했던 그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LG-는 SLG 얻어지게 되고 빼기 G0. G0가 0이니까 이건 바로 SLG가 됩니다. 그 G-는 바로 F이기 때문에 그 미분한 것, 적분한 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적분하기 전에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S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미분을 하게 되면은 S가 이제 곱해지고 물론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논제로인 경우에는 이니셜 컨디션 항들이 이제 포함됩니다만은 일단 크게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S가 곱해진 함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상수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S분의 1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이제 곱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 S를 곱하느냐, S를 나누느냐로 이제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건 요 정리고, 그 다음 인버스, 어떤 우리가 아는 함수에다가 S분의 1이 곱해져 있다. 이것에 대한 인버스는 우리가 바로 그 아는 함수를 우리가 요건 타우로 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 적분 구간에 t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 ft를 적분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거기다가 이제 S분의 1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1 이것이 바로 오메가분의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의 인버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요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함수는 인버스를 하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분의 1 이제 분자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굳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2장의 방법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쉽게 그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공부를 하게 되는 미분 방정식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미분 방정식들이 실제 공학 문제들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용시키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방정식입니다. non-homogeneous 2차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y0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입니다. y0가 k0고 y-0가 이제 k1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y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y 대문자 y로 하고 여기 이제 r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대문자 r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rx가 아니고 rt입니다. 이제 t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시간 영역에 주로 많이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경우에는 우리 독립 변수를 x를 잘 안 쓰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t를 씁니다. 요 t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2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까 우리가 봤죠. s제곱 y 빼기 sy0 y-0. 그 다음 1차 미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sy 빼기 y0. 그래서 이제 2차 미분하고 1차 미분에 대한 이제 그 관계식들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리를 하고 y에 대해서 이제 풀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2장에서 이 RT를 우리가 포싱 펑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non-homogeneous 텀에 의한 파트하고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에 의한 파트 이제 두 개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전부 다 제로라면은 이 항은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제로 돼가지고 이것만 남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y 오버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포싱 펑션이 r이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y 이것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 라플라스 도메인의 그 해가 됩니다. 요것의 b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공정 제어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이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라플라스 도메인의 해를 우리가 인버전을 해서 어떻게 이제 시간 공간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의 해로 이제 변환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공부를 해보죠. 215페이지 example 5번입니다. 이 방정식 또한 여러분들은 2장에서 배운 그 방법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아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이제 한번 어떻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은 어떻게 이제 해를 구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 합니다. s제곱 y 빼기 0.16s 그리고 이제 y-0는 0이니까 없고 sy 빼기 0.16 플러스 9y는 0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쉽게 이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밑에 제곱 더하기 s와 뭐의 더하기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인버스를 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s 플러스 0.5의 제곱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해서 그다음 8.75가 나오게 되고 하면은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S 도메인에서의 쉬프트 S 도메인에서 이거는 0.5만큼 이제 쉬프트를 한 겁니다. 쉬프트를 한 것은 타임 도메인에서 exponential at를 곱한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0.16S 플러스 0.5 그리고 S 플러스 0.5의 제곱 플러스 8.75는 요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t가 앞에 붙게 되고 그 다음 0.16 코사인 스퀘어 루트 8.75 이제 t 요것이 여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인버스 트랜스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얻어진다는 거 요 식으로부터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을 쓰게 되면은 라플라스 미분 방정식이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이러한 그 산술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그냥 폴리노미알 분자 분모로 표현되는 이런 방정식들을 우리가 산술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산술 방정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제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산술 방정식 라플라스 도메인의 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다시 변환해 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그리고 타임 도메인의 함수들 간의 그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역변환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가 바로 이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니셜 컨디션이 0이 아닌 타임이 0이 아닌 이제 점에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 시간을 쉬프트 이동하자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방정식은 2차 미분 플러스 y는 2t다. 이 방정식은 굳이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제2장에서 공부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미분 방정식에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일단 초기 조건들이 다 0에서 주어져야 됩니다. 초기 조건이 4분의 파이나 뭐 다른 값에서 이제 주어지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시간 타우를 정리를 합니다. 이 새로운 시간 타우는 t 빼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시간 타우에 대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타우로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2차 미분 더하기 y는 2t가 타우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고 이제 대신에 이니셜 컨디션은 전부 다 타우가 0에서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풀면은 우리가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풀이 과정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한번 꼼꼼히 한번 그 단계별로 확인해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제인데 조건 하나는 0에서 주어져 있고 다른 조건은 이제 t가 다른 값에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안 됩니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되려면은 꼭 0에서는 안 주어줘도 앞에서 문제 보는 것처럼 0에서 안 주어줘도 괜찮지만은 같은 점에서 두 개의 조건이 이제 주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점에서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바운다리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운다리 밸류 프로블럼은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바운다리 밸류 프로블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2장에서 공부한 그 미분 방정식의 해법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챕터에서 구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방법을 적용하려면은 미분 방정식이 반드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메소드는 이니셜 밸류 초기침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연습 삼아서 2장 공부 한번 실력을 재확인해 보는 겸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풀리느냐 하면은 이거 논 호모지니스 파트에 대한 파티큘러 솔루션을 풀고 그 다음에 y 2000미분 플러스 y 이꼴 제로라는 호모지니스 파트에 대한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많이 풀어본 사람 많이 안 풀어본 사람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호모지니스 파트에 대한 솔루션은 코사인 t하고 사인 t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 임의상수 두 개가 나오죠. 그 임의상수 두 개를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하면은 그 상수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문제 13번에 나온 거 간단한 거 하나 더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1장에서 공부한 방법으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적용해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임에 대한 시프팅이 필요하죠. 타우 이퀄 t 플러스 1. 그럼 새로운 타우에 대한 방정식. 여기서 또 요것이 이제 d 타우라 해야 됩니다. 요거 또 에러가 있네요. dy d 타우 빼기 6y는 0이다. 그리고 y0는 4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sy-4 플러스 6y 이꼴 0다. 그럼 y는 s 플러스 6분의 4다. 그럼 이제 인버스하고 그 트랜스폼을 인버스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하고 이제 이 타우를 다시 이제 t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라플라스 메소드의 이점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엘지브라익 산술 방정식이 됩니다.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산술 방정식이 되고 산술 방정식을 푸는 것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한결 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요한 계산들을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하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전자전기에서는 많이 이제 보는 기초적인 예인데 코일 인덕터하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하고 그 다음에 저항으로 이제 연결된 이 회로입니다. 바로 교류가 가해지고 있죠. LCR 서큐트입니다. 그러면 이 인덕터의 양단에 이제 발생하는 전압 VL은 이제 인덕턴스 L에다가 전류의 미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그 캐패시터가 가지고 있는 차지를 갖다가 그 캐패시턴스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게 되면은 그 양단에 그 캐패시터 양단에 이제 전압이 이제 계산되는 거죠. 전압이 이제 계산됩니다. 그 전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하는 전류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QT는 이제 지금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흘렀던 지금까지의 전류의 적분을 해서 그 전체 값을 우리가 Q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그 전압은 여기 흐르는 전류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전압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적게 되면은 미분 방정식으로 이 각
이 전압들의 합은 우리가 인가되는 전압과 이제 같아야 됩니다. 즉 V는 VL 플러스 VC 플러스 VR이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VL에 대한 식은 이렇고 VC에 대한 식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얻어지게 되죠. 그다음 VR의 식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제 합니다. 하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이제 타임 제로에서는 이제 전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치에서 I0는 이제 0이고, 따라서 V는 LSI CS분의 I 플러스 RI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압에 대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전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요 B가 뭐냐면은 이제 임피던스가 되죠.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이제 임피던스. 이것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뭐 미분을 포함하고 적분을 포함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이제 LS, 그 다음에 캐패시터에 대한 그 임피던스는 1/CS. 그리고 이제 저항은 그냥 뭐 타임 도메인이나 그 라플라스 도메인은 이제 R이다. 이렇게 해서 그 임피던스 해석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이것들이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미분과 적분에 관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 대한 그 타임 도메인에서의 미분이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그 S를 곱하는 것, 그 다음에 적분은 S로 나누는 것, 이제 이런 공식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루기 쉬운 이제 형태로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큰 이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